여러분은 지금 당장 숨기고 싶은 지출이 있으신가요?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아는데도 이상하게 통장은 늘 비어 있지 않나요?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숨은 지출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63세 은퇴를 목표로 한 평범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통해 반드시 줄이거나 숨겨야 할 3가지 지출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5세 김성호 씨는 중소기업에서 30년째 근무 중입니다. 자녀 둘은 대학을 졸업했고 집은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는 은퇴만 잘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개인연금 합쳐 매달 약 280만 원 정도의 노후 소득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쓰는 생활비는 380만 원. 나중에 줄이면 되지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줄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숨겨야 할 지출은 바로 자녀 관련 비용입니다. 자녀가 결혼했거나 독립했다 해도 완전한 경제적 독립은 아닙니다. 김 씨의 경우 결혼한 딸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 아이라서 아직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김 씨의 노후 계획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단초였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부분에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잠깐만 도와주면 된다.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주나 하면서요. 하지만 실제로 이 지원은 1년, 2년, 길게는 5년 이상 이어집니다. 결국 자신이 은퇴한 뒤에도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적자가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자녀 지원은 사랑이 아니라 합의로 바꿔야 한다고.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도울지를 정해야 은퇴 이후 재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숨겨야 할 지출은 자동차 비용입니다. 김 씨는 출퇴근용으로 10년 된 SUV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갚은 차니까 큰 돈 안 든다고 생각했지만 보험료와 주유비, 정비비를 합치면 매달 40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차를 계속 유지하면 1년에 480만 원이 고정적으로 빠지는 셈입니다. 은퇴자 대부분은 교통의 자유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은퇴 후 차량을 유지한 사람과 차량을 정리한 사람의 생활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를 정리한 사람들은 대중교통이나 걷는 습관이 늘며 건강이 개선되고 생활비 부담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즉,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존심의 상징이 되기 쉽고 그 감정적 집착이 노후 재정을 갉아먹습니다. 차를 팔면 비로소 자신이 자유로워진다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숨겨야 할 지출은 인정받기 위한 소비, 즉 체면 비용입니다. 직장인일 때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술자리, 회식, 선물, 경조사비 등이 그 예입니다. 김 씨는 매달 회사 동료나 친지 모임에 평균 20만 원을 썼습니다. 이제 은퇴하면 줄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또 다른 모임이 생겼습니다. 동창회, 은퇴자 모임, 아파트 입주민 모임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 비용이 감정적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 은퇴했다고 초라하게 보이기 싫다는 마음이 은퇴자들의 통장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이 체면 비용을 줄이는 순간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걸 경험한 이들도 많습니다. 진짜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안부와 시간으로 유지됩니다. 결국 김성호 씨는 60세를 앞두고 가계부를 다시 썼습니다. 자녀 용돈을 중단하고 차를 팔고 모임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은퇴 목표 시점도 65세에서 63세로 앞당겼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걸 찾는 과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은퇴 준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출을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언젠가 쓰기 위해서지만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는 단순한 일의 끝이 아니라 소비 습관을 새로 쓰는 시점입니다.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숨길 줄 아는 능력이 오히려 인생 후반부를 결정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자동차에 대한 자존심도, 체면 비용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결단 없이 재정의 안정은 오지 않습니다. 지출을 숨긴다는 건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쓰는지를 명확히 알고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적은 게 아니라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는 지출입니다. 그리고 그 지출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미련을 갖는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이라도 가계부를 펼쳐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의 은퇴 나이와 삶의 속도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지출 관리는 늘 이성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적인 싸움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대상에 안도한다. 그래서 통장 잔고를 보며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에는 감정이 깊이 얽혀 있다.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필요해서가 아니라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끊지 못한다. 이 지점이 바로 노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다. 60대 중반의 정모 씨는 퇴직 전까지 평생 저축을 철저히 한 사람으로 통했다. 나는 절대 낭비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은퇴 후 1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매달 적자가 났다. 통장을 살펴보니 의외의 항목이 눈에 띄었다. 커피 선물, 외식비, 택시비. 그는 이건 다 나를 위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을 그만둔 이후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고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자신에게 선물을 주듯 돈을 쓴 것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와 비슷한 이유로 지출을 통제하지 못한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심리적인 결핍 때문이다. 두 번째로 많은 이들이 후회하는 소비는 관계 유지비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에게 흔한 유형이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사라지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모임을 찾는다. 그러나 그 모임은 대부분 식사나 술자리로 연결되고 한번 참여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소비를 부른다. 이런 지출은 겉으로 보면 사교적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에 대한 방어다. 나는 아직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안도감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돈을 매개로 유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돈이 인간관계를 왜곡시킨다. 부담감이 쌓이고 은근한 비교와 체면,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 결국 그 관계가 깨지는 순간 남는 건 허무함과 재정 손실뿐이다. 세 번째로 후회하는 소비는 자기 위로형 지출이다. 은퇴자 중 상당수가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통해 자아를 회복하려고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돈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골프, 여행, 캠핑, 악기, 미술 이런 취미 자체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내가 이 정도는 즐길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소비는 통제를 잃는다. 즐거움이 아니라 증명이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퇴직한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된다. 돈이 아닌 태도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은퇴 후 진짜 여유는 소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 속에서 생겨난다. 이 세 가지 소비는 각각 다른 형태를 띠지만 그 근원에는 같은 감정이 흐른다. 불안과 비교 그리고 상실감이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직장인 시절에는 내가 버는 만큼의 가치가 있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그 기준이 사라진다. 이제는 벌지 않아도 버텨야 하는 시기인데 사람의 마음은 그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전히 돈을 써야 존재한다는 착각에 빠진다. 이 착각이 이어질수록 재정은 불안정해지고 심리적 압박은 커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유지형 소비라고 부른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탱하기 위한 소비 행위다. 누군가는 명품을 통해, 누군가는 자녀 지원을 통해, 또 누군가는 고급 취미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원임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이 소비는 자기 회복이 아니라 자기 소모로 끝난다. 결국 경제적 여유뿐 아니라 자존감까지 잃게 된다. 진정한 회복은 소비가 아니라 의미에서 온다.
그렇다면 은퇴 후 돈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우선 숨기는 소비를 찾아내는 것이다. 숨기는 소비란 꼭 사치를 뜻하지 않는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작은 소비를 말한다. 매일의 커피, 일주일 한두 번의 외식, 필요 이상으로 남을 챙기는 선물. 이런 소비는 습관이 되어 있어 스스로는 합리적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한 달,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이 소비를 의식적으로 기록하고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재정 흐름은 달라진다. 둘째는 비용이 아닌 가치 중심의 소비로 바꾸는 것이다. 은퇴 후의 돈은 생존보다 만족을 위한 돈이어야 한다. 하지만 만족은 가격과 비례하지 않는다. 작은 꽃 한 송이를 사서 책상 위에 두는 것이 큰 여행보다 깊은 행복을 줄 수도 있다. 결국 노후의 소비란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에 맞는 소비가 무엇인지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교하지 않는 소비가 중요하다. 은퇴 후 불행은 대부분 비교에서 비롯된다. 누가 어디를 갔다더라, 누가 얼마를 받는다더라, 누가 어떤 차를 산다더라. 이런 비교가 쌓이면 본인의 삶이 초라해 보인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화해다. 돈을 통해 누군가를 따라잡을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진짜 부자는 지출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결국 은퇴란 돈을 덜 쓰는 시기가 아니라 돈의 의미를 다시 배우는 시기다. 돈을 쓰는 방식에는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다. 누군가는 여전히 남을 의식하며 쓰고, 누군가는 자신을 보상하기 위해 쓰고, 또 누군가는 의미를 나누기 위해 쓴다. 이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오래가는 행복을 주는가? 답은 명확하다. 자신이 선택한 소비를 후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노후의 성공은 얼마를 모았느냐 보다 얼마를 잃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잃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게 아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욕망을 이해하며 불안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곧 재정 관리이자 삶의 통제다. 은퇴는 통장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다. 이 글을 마치며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지출이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가? 은퇴 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자신을 흔들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노후의 평화는 절약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온다. 돈을 숨기지 말고 진심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